우리는 왜 아빠들을 아빠들도 애 데리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엄마 아빠의 뭐 누구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네. 거죠. 우리가 아이를 와 사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아빠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슈퍼맨이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런 슈퍼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아이를 데리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아빠. 지금 당장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아빠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네. 네.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우리 아이의 이 현실과 관련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터놓지를 못해요. 주로 누가 장애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이끌어낸 민간단체 사닥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님하고 중증 장애 아동들 또 치료를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증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이나 재활, 보육, 돌봄,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두 가지 정도 크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서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교육 현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아빠로서의 내용, 이렇게 한번 두 가지. 후배 부모님들이 참고할 만한 상황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네. 장기 입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병원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 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증 장애의 비중이 8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 유형을 떠나서 사실은 이 장애 어린이의 어떤 치료, 교육, 이 돌봄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 교육, 돌봄 이게 따로따로 떼놓고 볼 수 없다. 장애 어린이한테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놓고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된다. 하나도 포기할 수가 학령기가 이제 딱 되게 되면 많은 부모들이 5세 정도 이제 만 6세 이제 학령기가 되다 보면 치료냐 교육이냐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치료를 중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와 교육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린이날 특성상 돌봄들을 계속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들 그렇게 보니까 이거를 우리 아이를 좀 봤을 때 치료, 교육, 돌봄을 한꺼번에 놓고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일단은 장애 발견 초기에 학령기 이전에는 이 치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기 개입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 개입 교육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상에 있어서 장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만 3세 이상 그리고 부모가 요구할 시에 얘는 특수교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다 모르실 거예요. 학령기 학교 갈 때쯤 돼서 알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교육 중에서도 순회 교육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찾아오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 순회 교육은 그럼 뭐 병원으로 갑니까? 집으로나 병원으로나 가능합니다. 집도 가능하고 병원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으로 이 부분들을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게 되면 서비스를 이제 특수교육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에 이제 입청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간단한 과정들을 좀 밟게 되는데요. 교육청에 전화해서. 특수교육 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안내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안내가 장애를 등록했을 때 바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치료, 교육,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다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유치원도 못 가겠죠. 지금 중증장애로 병원만 다니고 있으면. 그 치료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제 치료 기관을 통해서 입원이나 지금 뭐 여러 치료들을 집중 지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 장애 전담 어린이집도 있고 통합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장애 어린이가 갈 수 있는 이런 지역별로 검색을 하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관을 가게 되면 이제 장애 어린이 교육과 동시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치료사들도 이렇게 네. 배치가 좀 돼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병원에 굉장히 오래 있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서는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언제까지? 보통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로 자르고 있습니다. 아, 6개월 있으면 나가라고. 네, 나가라고 해서 근데 나가서 음. 집으로 오거나 외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원래 그게 바람직한 아니, 모습이죠. 누구나 퇴근하고 싶죠. 네. 바람직한 모델인데 네. 병원을 해서 다른 병원을 봐서 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 맞게 병원에 좀 무조건 입혀오는 부분들을 칼같이 내 개월수로 자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네.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놓고 또 그게 아니라 집중해서 장기 입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가서 지역사회 속에서 치료와 교육, 돌봄들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없다는 말씀. 없습니다. 어쨌든 병원은 그러면 지금 이제 생명이 위험하는 아이들도 6개월 있으면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럼 나와야 되죠. 아주 치료를 요하는 친구들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슬프지만 다른 네. 병원으로 가든지. 네, 이렇게 되는 네. 이게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네. 국가가 얼마나 지금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네.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재활난민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사용하셨어요. 네. 네, 재활을 위해서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방 네. 싸갖고 네. 이 병원 저거 병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죠. 커뮤니티 케어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제외된 얘기 같아요. 꼭 보면 커뮤니티 그렇죠. 케어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당연히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치료 교육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지 않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위라도 공공 어린이 병원을 재활병원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광역단위 이거 만들면서 이거 만드는 것 병원 하나 만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걸 아니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지역사회에 대해서 네. 커뮤니티 케어 할 수 있는 그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아까 출장 교육이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고, 순회 교육. 순회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입원했다가 집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또 여기 순회 교육 집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아 납병동을 하는 병원에 하는 병원에 교사가 파견하거든요. 파견학급이 있어요. 그럼 교사가 그 병원에 상주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어쨌든 한계는 있긴 하지만 교사가 네. 상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소아 납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국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의무교육이잖아요. 저희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 병원에 있던 이유로 어떻게 여기 학교 있다는 이유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원 학교 근데 여기서는 병원 학교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병원 학교는 소아암이라든가 이런 걸로 특정 부분 이런 학교를 못 갈 때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장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런 아이들은 또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아 납병동에 이렇게 있는 이런 데들은 병원 파견학급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보육 부분들에서 아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통합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보면 장애아 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장애아 돌봄 서비스. 꼭 알아보셔가지고 돌봄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랑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장애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우리 아이가 또 만 6세 이상이 되게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진학을 하게 됐을 때는 치료비 지원이 나와요. 치료비 지원이요? 치료비 지원이 지자체마다 다른데 뭐 10만 원 이상씩 이제 달별로 치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좀 있다고 해도 막상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들이 사실 각각 장애 등록됐어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네.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주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역으로 참 그러니까 아하. 이런 거를 네. 좀 해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참고가. 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이게 참 안 되네요. 참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통합 정보 시스템, 네. 보육, 교육, 참. 치료 이런 네. 관련해서 돌봄까지 같이 해서 음. 복지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곳곳에 있기는 있는데 제 부모님들이나 당사자가 그 지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찾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유가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안 찾아서 하느냐 그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한 번 알려주고 말지 말고 계속 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아빠들이 장애아동의 아빠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빠 입장에서 아빠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네. 네.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우리 아이의 이 현실과 관련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터놓지를 못해요. 주로 누구한테 터놓으셨어요? 요즘 뭐 저는 뭐 이곳저곳 잘 터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렇게 장애 어린이를 키우는 네. 아빠들끼리의 좀 모임을 좀 갖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엄마들끼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알거든요. 네. 아빠들끼리 이렇게 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엄마들 협조도 좀 필요해요. 어떤 협조가 필요해요? 사실 아빠들이 병원 잘 안 다니잖아요. 누가 장애 가족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죠. 엄마들끼리 일단 그러려면 엄마들끼리 좀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엄마들끼리 있으면 그 엄마들끼리 이거 모임에서 네. 아빠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동석해서 자리를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수 있는 가족 모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쉽진 않겠지만 만들어가는 또 이렇게 가족 모임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 단체나 장애인 단체나 재활협회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알아서 치유돼요.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뭐 해주시려는 것보다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모임 토닥토닥도 제일 처음에는 가족 모임부터 시작했는데 뭐냐면 그 삼겹살 한번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걸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삼겹살을 왜 편하게 못 먹죠?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삼겹살을 옆에 누가 구워주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보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모인. 이럴 수 있게 이런 자리들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 그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잘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관계 모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어디 단체 소속이나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날 수 있게 단체 내에서도 좀 단체들이 좀 이런 지원들 그냥 뭔가에 이렇게 뭔가 조직적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면 그 안에서 관계가 생기고 관계를 통한 치유나 피드백이 가능해질 테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보육 돌봄 뭐 교육에서 아빠의 어떤 역할 중증 장애 아동에서 아빠 역할로 뭘 해줘야 될까요? 참 사실은 이 부분들이 대부분은 저 엄마한테 역할이 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내가 뭔가의 그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를 역할을 뭐 얼마큼 뭘 맡고 이렇게라기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같이 엄마랑 같이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 부모가 다 신경 쓰이는 건 불가능하다.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고민해야 돼, 같이 알아보고 중요한 게 엄마와의 대화다. 엄마와 대화하는 게 꾸준히 아내와 대화가 이 문제를 두고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태도부터가 문제거든요. 알아서 하겠지는 없습니다. 되게 힘들게 알아서 하는 거 하지 말고 계속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고 대화해야 된다. 되는지 어떻게 잘 돼? 네. 내가 해야 될 게 뭐 없어? 네. 이 부분은 내가 할까? 네.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표님이 가정적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이거 다 흥나하면 아내가 한 소리 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아빠들도 아빠가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게 너무 어려운 결정들이잖아요.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두렵거나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치듯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위로관 수술을 한다. 위로관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애가 음식물을 줄을 이제 넣긴 하는데 이제 이걸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위에다가 직접 음식물을 투여할 수 있는 튜브를 관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네. 이 부모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엄마는 안 그런가? 그렇지, 엄마도 무서운데. 엄마는 안 그런 거야.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서움이 꼭 그 치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얘기 말씀드리면 더 무서운 건 사회적 노출이에요. 사회적 노출.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남자들 이거 더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엄마는 하잖아. 그래 엄마가 데리고 나가고 주로. 우리는 왜 아빠들이? 아빠들도 왜 데리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마 아빠의 뭐 누구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거죠. 우리가 아이를 사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아빠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슈퍼맨이 그러니까 그럴듯한 슈퍼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아이를 데리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아빠. 지금 당장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내 자녀라도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까 그렇죠. 주로 엄마들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어떤 마음이 있어야 좀 누가 나 보는 것 같고, 막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중요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잖아요. 아빠잖아요. 다른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 없으면 아빠잖아요. 하면 끝입니다. 용기를 내시라. 네. 알겠습니다. 장애 아빠로서의 역할은 아빠니까 용기를 내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활동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정마다 엄마들이라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 엄마들도 힘들고 아빠들도 힘드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빠들한테 좀 팁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국 최초의 공공장애 어린이 재활병원을 이끌어내신 민간단체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님 모시고 장애 아빠로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팁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초기에 좀 아셨으면 좋겠는 중증 장애 아동들 치료를 요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치료비, 간병비, 보험, 보육, 교육,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상이 잘 없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 의외로 찾아볼 영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불러주시면 또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